용인푸시, 푸뚠뚠, 프린세스 등의 애칭으로 불리며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한국 관람객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해서 3월 1일부터 3일까지 4흘간 오전 오후 내내 방사할 예정이에요. 푸바오는 3월 4일부터 한 달간 판다월드에 있는 내실에서 건강, 검역, 특별관리를 거쳐 4월 초에 중국으로 이송되는데요. 구체적인 운송 일정과 항공편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에어 차이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바오 우리 꼭 중국에 보내야만 할까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에 대한 국제협약, 워싱턴 협약에 따른 건데요. 이 협약에 따라서 짝짓기가 가능한 만 4세가 되기 전에 중국에 돌려보내야 하는 겁니다. 판다는 다른 동물들보다 번식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요. 암컷 판다가 배란을 하는 시기가 1년에 1일에서 3일 뿐이라고 합니다. 판다는 계절 번식을 해서 봄에만 짝짓기를 하는데요. 재미있는 점이 대부분의 판다 생일이 그래서 여름 7월에서 8월에 몰렸다고 합니다. 귀여움을 무기로 한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시죠? 에버랜드에 따르면 푸바오가 인기를 끈 지난해 5월 이후 지금까지 판다월드에 하루 7,000명 이상이 다녀갔고 누적 입장객 수는 1,500만 명에 이릅니다. 판다 관련 상품 판매량은 지난해 5월 이후 60% 이상 늘었고요. 광고 효과도 빛을 발했어요. 에버랜드 유튜브 구독자 수는 120만 명을 돌파했고 SNS 팔로워 수는 75만 명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푸바오의 인기로 에버랜드는 입장료를 떠나서 엄청난 브랜드 재고 효과를 누렸다고 분석하는데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판다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아직 수치로 추산하지 않았는데요. 일본의 우에노 동물원의 경우 2021년부터 판다를 임차 중인데 경제적 효과가 2,700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판다 외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 판다 외교는 중국이 다른 나라의 판다를 빌려주는 외교 정책을 의미합니다. 원래 주기도 했는데 국제협약에 중국이 들어오면서 다 임대로 바뀌었어요. 2016년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친선도모의 상징으로 보낸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푸바오가 태어난 거죠. 그런데 중국의 판다 외교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과거에는 판다 외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성장세가 점차 커지면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설명해요.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3,000달러까지 올 때만 판다 외교에 적극적이고 힘이 크지 않을 때나 판다 외교를 쓰는 것이지 G2 반열에 이를 만큼 힘을 얻었을 때는 판다를 활용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중국의 힘이 커질수록 판다 외교의 활용도가 점차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에 기반한 공격적인 외교 방식, 늑대전사에서 나온 말이죠. 힘의 외교, 전랑 외교를 택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리빙톡에서 전해드렸습니다.